네, 85쪽 점유의 모습 197조 있습니다. 점유의 태양,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 의사 추정되고 선의 추정되고 평원 추정되고 공연 추정됩니다. 근데 가령 딱 하나 없는 게 뭐죠? 그러니까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그대.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네, 그래서 거기 무가 실은 뭐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소유 의사가 있는 게 자주 점유라고 해요. 소유의사가 있으면 뭐가 되고? 타주. 자주 타주를 구별한 이유는 거기 특히 3번에 있습니다. 양재 구별시 이렇게 해서 거기 취득시효란 말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든 등기 취득시효든 반드시 무슨 의사가 들어가야 된다? 자주 점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자주 타주 결정은 맨 마지막에 끝에 맨 마지막 줄 외형적 객관적 성질에서 뭐 된다? 결정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20년 점유해도 마음속에 무슨 의사가 있어도 소유사가 있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임차인은 무슨 점유? 타주. 그래서 절대 취득시효 말 끊을 수 없고요. 자, 86페이지 가셔서 네, 타주에서 5번에 2번 체킹.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명의수탁자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이다. 이전형 명의신탁을 기억할까? 무슨요? 네, 갑하고 을하고 자, 명의신탁 약정합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이전형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뭐다? 무효. 자, 갑의 등기를 이쪽으로 넘기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무슨 변동이 일어났죠? 물권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물권 변동 역시 무효라고 봅니다. 그럼 을의 명칭이 수탁자가 되고 믿고 맡긴 사람이 뭐가 되죠? 신탁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이 등기도 하고 만약에 점유까지 넘겨줬습니다. 뭐까지요? 자, 을이 자, 등기 10년, 점유 10년 했어요. 뭐 했다고요? 등기 10년, 점유 10년 했습니다. 자, 수탁자가 등기,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장할 수가 안 됩니다. 이유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도 수사도 인정 안 합니다. 수탁자는 객관적으로 뭐다하기 타주 점유. 자, 을이 20년 점유했습니다. 몇 년 점유했어요? 20년 점유했습니다. 수탁자 20년 점유한 다음에 점유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소유자가 없죠. 그래서 아예 이 수탁자한테 아예 이 취득시효라는 말을 아주 말 못하게 점유를 안 주면 아무 말도 못하겠지. 점유를 누가 한다? 갑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누가요? 갑. 누가 점유한다? 갑. 무슨 자? 네, 신탁자가 20년 점유했습니다. 점유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가능하겠죠? 무슨 관계가 없다면? 명신탁 입증 서류가 없다면 점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신탁자가 등기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없지. 아, 등기는 누가 넘겨줬는데? 같잖아. 그러니까 무슨 자는? 뭐는 가능해도 그러니까 지금 점유 취득시효하고 무슨 시효하고 등기 시효를 구별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탁자는 뭐 20년 됐든 10년 됐든 뭐 다 전부 다 안 된다. 점유 안 되고 등기 다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의사가 없어서? 소유사가 없어서 2번 체킹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2번 무과실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죠? 추정 안 되면 스스로 뭐 해야 된다는 거? 입증해야 된다는 거. 네, 우측에 이제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자, 점유자 회복자는 계약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과실 취득권 가지고 과실권. 그래서 여기 201조에서 자, 무슨 점유자는 선의로 본권이 있다고 믿고 한 사람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고 무슨 취득권이 있고 과실 취득권이 있고 그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무슨 취득권이 없다. 그 취득한 과실 돌려줘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 우측 맨 위에 201조 1항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뭐한다? 취득한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다 취득합니다. 두 번째 항 악의 점유자는 수차한 과실을 뭐하고? 반환. 소비하였거나 또는 잘못으로 인해서 과실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대가를 뭐 할 것? 보상해야 된다. 위 규정은 폭력. 폭력의 반대말은 뭘까? 평온. 은비가 뭘까? 이름 아니에요. 은닉 비밀스럽게. 이게 이제 공연의 반대말이야. 공연, 공공연하게 반대말은 뭐다? 은비. 그래서 폭력, 평온하지 않은 폭력. 그다음 뭐예요? 은비. 공연하지 않은 뭐다? 은비에 관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관계가 아니었을 때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뭐하고? 취득하고. 그럼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이 아니죠.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취득한 과실 뭐에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한 때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 선의 점유자는 이 현저한 데에서 배상해야 된다. 네, 마지막 질문이 뭐죠? 서의사가 없는 점유자, 타주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뭐다? 전부 배상. 그러면 202조는 그 단서 때문에 앞에 지문이 자주란 얘기예요. 무슨 점이에요? 그래서 소유사가 있는 무슨 점유는 자주 점유는 뭐하고 뭐에 따라서 선의,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죠. 선의는 뭐고 현저, 악의는 전 배상. 근데 소유사가 없는 무슨 점유자는 타주는 타주점의 가장 대표는 임차인이에요. 뭐라고요? 그 임대차가 유효하든 안 하든 믿었든 안 믿었든 어차피 임차인은 돌려줄 때 전 책임 져야 져야 돼요. 그래서 뭐와 뭐를 묻지 않고 전부 다 뭐한다? 전 배상. 그 두 번째 문장 소유사가 없는 타주 점유자는 대표적 예가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가 유효하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죠? 손해 전부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음 203조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볼게요. 1항 점유물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 뭐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뭐한 경우 취득한 경우 통상 필요비는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203조 1항은 언제 던진다? 네. 네, 203조 장난치겠죠. 203조 1항의 무슨 비는 필요비는 자꾸 낼 거예요. 지출 즉시가 아니라는 거죠. 임대차 할 때는 필요비는 언제지만 이건 즉시가 안 되죠. 언제다? 점유 내나 할 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유익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2항 무슨 비? 유익비 있죠. 그죠? 그럼 유익비는 여러분들 거기 가액 증가란 말 있죠. 가액 증가 얘기는 무슨 비가 아니고 필요비가 아니고 뭐다? 유익비에 관한 얘기라는 거.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선택이 있죠. 점유자가 청구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점유자가 청구하면서 그죠? 선택을 갖다가 점유자가 한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지. 그죠? 그러니까 청구하고 선택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면 안 되고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점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네, 회복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사망. 사망은 상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상환 기간 연장은 무슨 비가 아니고 필요비가 아니고 뭐라는 거. 네, 유익비에 관한 거. 그래서 201조, 202조, 203조는 한 세트니까 이 전체 가지고 낼 수도 있고, 특히 203조는 특히 이게 선이 악의를 다 여기는 선의 악의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기도 달라지죠. 근데 어디는 요거는 뭐만 묻지 않고 선이 악이 불문하고 다 인정되는 거니까 기억해 주셔야 돼요. 203조. 네, 조문 자체를 철저하게 뭐 할 것? 분석할 것. 네, 밑에 얘기는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 88페이지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자, 1 타이틀 제목이 점유물 뭐죠? 반환. 반환 뜻이 뭐죠? 네. 그래서 아까 했었습니다. 204조의 키워드는 침탈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침탈한 날부터 1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측 89쪽에 보시면 이제 204조하고 이제 213조가 딱 비교가 돼 있어. 자, 목걸이를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두 가지 갖고 있는데, 자, 거기 첫 번째 거 박스 맨 밑에 소유자 갑이 목걸이를 사기로 내서 을한테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네, 사기는 어디서 나오죠? 총칙, 단통, 착, 사. 무효 사유입니까? 취소 사유입니까? 그러면 사기당해서 목걸이를 팔았죠. 그럼 사기를 뭐 하면? 취소. 일정 기간 내에 해야 되겠죠?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안 날로부터? 추인하신 날로부터? 추인하신 날로부터? 네, 3년. 법률한 날부터 몇 년? 10년. 그러니까 계약한 날이 법률행한 날로부터 10년이고 안 날이 뭐다? 추인하신 날부터 3년. 10년, 3년 내에 이 계약을 뭐 하면? 취소. 소유권 자동 복귀됐죠. 그러면 사기당해서 건네줬을 때 뺏긴 걸까? 순수히 건네준 걸까? 응? 그러니까 침탈이 아니죠. 그래서 204조 못 쓴다. 자, 위에 204조하고 213조 있습니까? 이랑 점유자는 점유, 침탈. 침탈당한 때 그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사망의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부터 몇 년? 사기당해서 목걸이를 건네줬을 때 뺏긴 게 아니니까 몇 조는 못 건드리고 204조는 못 건드리지만 213조 건들 수 있죠. 왜 213조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 본권 있는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기친 자한테는 몇 조는 안 되지만 213조를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수는 없고 뭐 가지고? 소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박스 목걸이를 분실한 경우에 그것을 을이 습득, 유심을 습득자죠. 뺏은 거 아니죠. 그 습득자한테는 점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수는 없고 뭐 가지고? 소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수밖에 없다는 거. 훔친 도둑놈한테는 204조 넣고 204조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204조 자체가 한 문제에 나올 가치가 있는 거예요. 204 자체가. 아니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같이 낼 수도 있고. 그래서
89페이지 밑에다가 사람, 세 사람 적어 놓으세요. 사기자, 화살표, 습득자, 화살표, 도둑. 사기자, 사귀자가 아니고 사기자. 사기 친자. 그 다음 뭐야? 습득자, 화살표 뭐다? 도둑. 해놓고 204자고 맺죠? 213조를 자유롭게 연습해 줄 것. 밑에 빈 여백에다 세 사람 적어놓고 연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04자고 213조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사기당해서 동산, 특히 부동산 뭐 팔았다. 사기를 취소하게 됐다. 그러면 뭐예요? 점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수는 없고 뭐 가지고? 본권, 소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반환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사기 조심할 것. 뭐 조심할 것? 사기는 뭐가 아니라는 거? 침탈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90페이지 갑니다. 자, 무슨 권? 소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자, 211조 보세요. 소유권 내용.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죠. 내용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소유권을 떼보니까 세상에 사용, 수익은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이 나타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 왜?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 8가지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뭐다? 그 내용까지도 강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달리 정하는 특약은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 그래서 맨 우측에 소유권이 뭐가 되면 침해가 되면 그죠? 소유권 기초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기책사유가 있으면 무슨 배상까지? 손해배상까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물권에서 물청이 오는 거지 채권에서 물청 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물권에서 물청 오는 거지 채권에서 물청 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세권 물청은 있어도 임차권 물청은 인정 안 합니다. 본권 임차권 물청은 없어요. 근데 본권 전세권 물청은 있죠. 근데 둘 다 뭐 하고 있어요? 점유.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다 인정됩니다. 다음 밑에 212조 소유권 범위. 토지는 소유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어디에 미친다? 상하, 위아래 미치죠. 그래서 우측 보시면 지표, 지상, 지하 다 미치죠. 자, 그런데 거기 지상 있죠. 허공이고 동그라미. 지표는 건들지 마세요. 지표 X. 지표 X 하시고 지하, 땅속 있죠. 이 지상, 허공하고 땅속 빌릴 수도 있습니까? 네? 지표가 아니고 허공하고 땅속 빌릴 수 있습니까? 명칭? 네. 구분 지상권. 일반 지상권은 빌려주게 되면 지표, 허공, 땅속 다 효력에 미칩니다. 아셨어요? 무슨 지상권은 일반 지상권은 다 미치죠. 근데 무슨 지상권은 구분 지상권은 지표가 아닙니다. 어디? 허공, 땅속. 허공에다가 나무 심자 가능합니까? 땅속에서 나무 심자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지상권은 구분 지상권은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지상권을 통해서는 모두 가능한데 수목 소유까지 가능한데 무슨 지상권 통해서는 구분 지상권 통해서는 뭐가 안 된다? 수목 소유는 안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린관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여기 주의 토지 통행권. 뭐라고요?
자, 원칙적 뭐죠? 유상. 그죠? 예외적으로 분할. 일부 양도시는 뭐다? 무상통행. 자, 여러분들이 맹지를 사가지고, 뭘 사가지고? 남의 토지를 통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 맹지 사가지고 길이 없어. 나가는 방법. 서로 뭐 해봐서 협의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네? 통행 지역권. 무슨 권이요? 서로 뭐 해야 되죠? 합의. 플러스 가서 뭐 할 것? 등기사항이죠. 서로 뭐 해서? 합의. 그러니까 무슨 토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일부에다가 지역권 설정했죠. 무슨 사항? 등기사항. 협의가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돼요? 협의가 안 되면 법원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죠? 법원에 가서 선상 무슨 규정에 의해서? 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쓰는 용어가 뭐다?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가서 법률 규정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길 내달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건 무슨 사항이 아니다? 이건 무슨 사항 아니다? 등기사항 아니죠. 그 밑에 보시면은 두 가지가 비교되어 있을 거예요. 상린관계와 무슨 권? 지역권 비교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지역권 보세요. 박스의 맨 우측 타인 토지, 자기 토지. 자기 토지는 왜 요역지고 타인 토지는 승역지일까요? 네. 지역권 요청한 토지가 무슨 토지예요? 자기 토지. 지역권은 자기 토지 요역지하고 승역지 구별이 안 되면 틀립니다. 자꾸 말을 바꿔내요. 자기 토지가 무슨지? 요역지. 그죠?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 설정하는 게 지역권이죠. 그래서 지역권은 무슨 물건? 용익물건, 지전. 그래서 세 번째 박스 계약에 의해서 성립 등기해야 안 돼요? 해야 되겠죠. 소멸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물건, 소멸시효, 몸동자. 이게 소멸시 대상이잖아요. 뭐야? 지전. 그러니까 지역권은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 대상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성이 불료. 자기 토지와 승역지, 타인 토지는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자, 맨 밑에 거 보세요. 지역권은 자기 토지 소유권 내용이 아니고 독립된 뭐의 일정? 용익물권의 일정이죠. 근데 왼쪽에 이제 무슨 관계는? 상린관계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성립함으로 등기사항이다.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인접성 요구됩니까? 글자가 알려주네. 상린. 린이 뭐예요? 린접성. 서로 린. 상린, 린접성 요구된단 말이에요. 권리성 상린관계는 소유권 내역이므로 독립한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유권 내용이죠. 취급을 안 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통행지역권은 뭐야? 자기 토지 소유권 내용이 아니지. 자기 토지 소유권은 별개 뭐야? 여기 별개 뭐야? 여기 뭐 일종이에요? 여기 용익물권 일종입니다. 어느 것이 좋을까? 통행지역권이 좋아요? 주의토지 통행이 좋은 거야? 여기 통행지역권이 좋겠지. 폭도 넓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 상린관계에서 옵니다. 그러면 남의 토지 이거 상대방이 원해서 거 아니니까 당연히 통행할 때는 대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이 뭐로 가는 거예요? 유상이죠. 그러면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우측에 맨 위에 통행지 소유자 침해 최소화. 현재 이용이 아니고 뭐다? 현재 이용에 적합해야 되지. 장차 이용까지 고려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법
일치시켜달라고 요구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게 판례 태도야. 침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무상이 됩니까? 언제 무상이 돼요? 네? 뭐가 됐을 때? 분할됐을 때. 뭐 했을 때요? 분할했을 때 뭐로 간다? 무상.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필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다고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었어. 2분의 1씩. 근데 토지가 어떻게 분할돼 버려요? 혹시 이렇게 분할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럼 나갈 길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어딘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갈 때 이게 뭐 유상이 아니고 뭐다? 무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뭐로 간다는 거? 무상. 그래서 주2 토지 통행권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5쪽 갑니다. 91쪽 맨 위에 두 번째 거 적용 범위 체킹하시고 맨 위에 중요 표시 두 번째 거 적용 범위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에도 뭐가 된다? 질문 들어갑니다. 지역권은 왜 빠진 겁니까? 지역권은 왜 상인관계가 준용이 안 됩니까? 자, 오른쪽에서 써봐요. 지역권. 오른쪽 빈 여백에다가 지역권, 밑에다가 타인 토지, 위에다가 자기 토지. 지역권 위에다가 무슨 토지요? 밑에다가 타인 토지, 위에다가 무슨 토지? 그러면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죠. 지상권은 자기 토지 없고 타인 토지 바로 사용합니다. 전세권도 자기 부동산 없고 타인 부동산 바로 사용합니다. 근데 무슨 권은?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한다? 이용. 그럼 타인 토지를 뭘 하지 않아요? 그럼 점유를 안 하잖아요. 그럼 뭐 하지 않는 자가? 점유하지 않는 자가 소유자 상인관계에 따른다는 얘기는 필요가 없잖아.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기본으로 가야 돼. 9월달 가서 문제 푸는데 전세권자 상인관계 준용한다 했을 때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돼. 가장 기본을 다 갖춰놓고 9월달 가서 문제 풀 때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 딱딱 답이 나와야 되지. 상인관계에 준용되는 그것들 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나요. 뭐하고 있는 동안은 아니 빌려 쓰고 있는 동안은 소유자의 무슨 관계를 상린관계를 뭐 해야 돼?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 근데 무슨 권자는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유자 상린관계에 따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계속 갑니다. 명문 규정은 없으나 토지 임대차에 관해서도 인접 부동산 간의 이용 조절이 필요하므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뭐 해야 돼요? 유추 적용해야 되겠죠. 토지 임차인도 들어와서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사용한다는 무슨 자? 토지 소유자의 무슨 관계를? 상린관계를 그대로 뭐 해야 된다?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2번 관습이 뭐보다도 상문법보다도 우선하는 경우 어쩌다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파트야. 근데 모의고사 때는 가끔 내요, 그거. 조문에 가는 게. 규정보다도, 민법 조문보다도 그 지역에 뭐가 관습, 관행이 뭐 한다? 우선한다. 이거는 그냥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가로 1번에 저 있어요? 네? 저 동그라미 하시고. 가로 2번은 끝에 가면은 소통공사 비용 있어요? 네? 소,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은 경계표 있죠? 경자, 동그라미. 네. 저 소경, 저 장님입니다. 소경. 자, 가로 4번부터는 이제 특수용으로 제작한 겁니다.
특 뭐라고요? 수 뭐다 용 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저 소경 특수용 제작. 근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안 나와. 그냥 모의고사용 정도? 아주 이전에 뭐 시험에 몇 번 나온 적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잘 안 건드립니다. 왜? 민법은 이런 거 묻는 게 아니고 큰 뭘 묻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묻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정도에서 가끔 나올 거예요. 저수경보다 특수경. 그러니까 법 조문보다도 그 지역에 무엇이 관습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충분히 그 지역의 관습을 충분히 뭐해서 다 알아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 그렇게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조문은 적어놓고 그 지역의 관행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무엇이 관행이 뭐한다? 우선한다. 특히 물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왜? 옛날에 농사 실 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물 사용을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취득시하고 뭐가 나왔어요? 소멸시효가 나왔어요. 그죠? 취득시효 반대말은 뭐다? 소멸시효. 네, 그래서 시효 취득이 대상이 되는 권리, 거기 소유권만 대상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지상권, 그 다음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있죠. 그 세 가지를 싹 묶으세요. 시효 취득 대상 권리 있잖아요. 소유권 밑에 뭐 있어요?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 다음 뭐예요? 전세권. 무슨 물건이죠? 무슨 물건? 그럼 용익 물건은 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소멸시효 대상이 되기도 하고 취득시효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무슨 물건? 네. 무슨 시효가 있어요? 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용자라고 써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슨 물건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맞다.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맞다. 동그라미 두 개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 억지예요. 그러니까 용익 물건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뭐한다? 취득시효. 물론 시비하는 경우도 있어. 시비하는 권리는 시험 문제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퉁으로 들밀고 나갔어요. 무슨 물건은? 용익 물건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뭐다?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라고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넘기셔가지고 92쪽 가시면 네, 맨 위에 3번에 니은 체킹하세요. 토지 일부 점유 취득시효 가능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는 거. 등기는 반드시 몇 필지? 1필지를 전제로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점유 취득시효는 반드시 낸다. 무슨 시효는? 그래서 245조 1항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원 공연 부동산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선의 및 무과실이 요건이 아니라는 거. 뭐만 있으면 돼요? 응? 평원 공연 자주점유. 선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1번의 기억 끝에 평공자 거기까지지 선의 무과실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니은 취득시 요건 점유에는 직접 점유는 무슨 점유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법전에 점유 딱 들어가 있으면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네, 그 다음에 티귿. 자, 소유세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죠. 따라서 입증 책임은 취득시효를 뭐하는 사람? 보정하는 사람. 아까 봤었어요. 평원, 공연, 자, 평공자, 선까지는 추정이 돼요. 근데 딱 하나 없는 게 뭐라 그랬지? 무과실. 그 다음에 20년 점유 계속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 표시 있죠. 볼게요. 취득시효기한 완성 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하지 아니한 자, 종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넘겨받은 누구? 제3대는 실수득을 뭐할 수 없으나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 만료 전 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 대신은 소유권 뭐할 수 있다? 자, 그 문장을 전과 후죠. 네, 밑에 그래서 오른쪽에 표, 그림 그려드린 거예요. 자, 왼쪽 박스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전 부동산 소유자 변경이 있다. 자, 왼쪽 그림입니다. 전 소유자 갑이 있죠? 을은 점유하고 있죠? 매매했습니다. 소유자 변동이 생겼죠? 을이 완성됐죠? 그럼 왜 완성됐을까? 간단해요. 갑이 을한테 야단친 적이 없죠. 즉 중단시키지 않았죠. 또 산병도 뭐 하지 않았어요? 중단시키지 않았죠. 결국 중단시키지 않은 기간이 몇 년이에요? 20년. 결국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병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한테? 지금 여기 갑이 있고 지금 을이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잖아. 소유자 변동이 생겼죠. 누구한테? 병한테. 병한테 팔았잖아요, 지금. 그럼 갑도 을한테 뭐 하지 않았고요. 야단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시키지 않고 중단시키지 않고 병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더한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20년 됐으니까 누구한테 잘못 있는 거야? 병한테 잘못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완성된 누구는? 을은 누구한테? 병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스에 뭐라고 됐습니까? 을은 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죠. 다음 우측 볼게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소유자 갑, 을 점유 완성됐죠? 자, 이때 갑은 야단을 치지 않았죠. 중단시키지 않아서 완성됐으니까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 가능한 상태죠. 그런데 을이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그 제3자 벽이 먼저 뭐 해갔다는 거예요? 그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 있고 후회 없다, 그 얘기예요. 뭐 있고요? 전 있고 후회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그냥 떨어져 있는 그림을 그렸고 이걸 이제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드리면 갑이 있고 을이 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A한테 팔았다 할게. 사람 바꿀게요. A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도 뭐 하지 않았고요. 중단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A도 뭐 하지 않았다. 이 두 개 더한 기간이 몇 년이라면? 자, 그러면 자, A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누구는? 을은 누구한테? 등기 청구권 가지고 누구한테? A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A가 얘가 요구하니까 A가 열받으니까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해서, 그래서 병이 만약에 먼저 뭐 했으면 이 사람 뭐 하지 않았어? 자, 이 병도 뭐가 있었고요. 등기 청구권 있고
을도 등청, 채권인데 얘가 가서 먼저 뭐 해버렸으면 을은 등기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자한테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득세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연도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1980년 점해가지고 완성된 연도는 언제다? 2000년이에요. 몇 년도? 자, 2000년도 등기하기 전에, 그죠? 누가? 병이 뭐 했다는 거예요? 2001년에 만약에 누가? 병이 먼저 뭐 했다면? 등기했다면 취득세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만 병도 등기해가지고 병도 누구한테? 을한테 만약에 뭘 시키지 않았다면 다시 2001년을 다시 또 출발점을 해가지고 2000 몇 년 되면 21년 되면 또 뭐가 완성된다? 취득세가 완성돼서 등기 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980년도는 1차 취득세 출발점이고 이거는 2차 취득세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병이 지금 2000 아니죠. 누구죠? 을이 몇 년 돼야 돼? 그게 완성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몇 년도죠, 지금? 네? 그럼 한 2010년도 합시다. 몇 년도에? 2010년도가 만약에 현재 시점을 합시다. 무슨 시점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2010년, 그죠? 몇 년도요? 네, 여기가 뭐다? 아니, 취득세 뭐다? 완성점이다. 그 여기가 완성되면 계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올라가야 되겠네. 그럼 언제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네? 1990년이 뭐다? 기산점이란 얘기죠. 그러면 졸제 이 병은 어떤 사람이 돼버릴까요? 병은 졸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네? 졸제 어떤 사람이 될까? 여기가 무슨 점이 되게 되면 완성점이 되게 되면 졸제 병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전이 돼버리죠. 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얘기요. 갑도 중단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A도 뭐 하지 않았고 중단시키지 않았고 병 너도 뭐 하지 않았다. 중단시키지 않은 기간이 몇 년이다? 20년이다. 그래서 등기해 달라. 그렇게 공격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장해 이게? 을의 주장이요. 그럼 갑은 뭐라고 아니 병은 뭐라고 또 항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은 뭐라고 항변해야 돼? 너 참 계산법이 참 희한하다. 왜 여기를 완성점 삼아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역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역으로 계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너 몇 년도부터 해라? 1980년 여기부터 출발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게 뭐죠? 위에서 아래로 이게 뭐예요? 이게 뭐다? 순서적으로 차례로 계산하라. 몇 년도가 완성점이다? 몇 년도? 2000년이 완성점 아니냐? 그러면 나는 완성된 뭐예요? 여기가 완성됐으니까 나는 뭐가 아니고 전이 아니고 나는 후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뭐 할 수 없다. 취득세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저쪽에 을이 뭐라고 그래 저쪽에서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법원에 갔어. 붙었어. 판사가 누구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이야? 을 편이에요? 병 편이에요? 네, 판사는 이제 병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으면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뭐다?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 전후를 따져야 되지. 예? 밑에를 아무데나 뭐로 잡아서 완성점 삼아서 기산점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다면,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다면 순차 완성해서 주장해도 좋고 현재 완성점 역시 주장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밑에 판례가 있죠. 시효 기간과 기산점 원칙 이미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가 뭐죠? 순차 전 있고 후 없다. 순차로 내려와서 전 있고 후에 없다가 돼 있는데 함부로 뭐 하게 되면 갑자기 저 밑바닥 갖다가 완성점 잡으면 갑자기 전 있고 후에 없다가 다 뒤바뀌어 버리잖아. 그러면 등기 명의자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원칙 뭐 할 수 없다는 것, 이미 선택하면 안 돼. 다만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언제? 등기 명의자 변동 없으면 어차피 갑 아니야. 순차 내려와도 갑이고 현재 완성점 잡아서 기산점 잡아도 갑이죠. 그래서 소유자 뭐가 없으면 변동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후는 전부 다 순차로 내려서 계산한 거지.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계산한 거 아니야. 순차 완성 전후 따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를 완성 잡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순차 완성 후가 뭐가 돼버려요? 전이 돼버리잖아. 그 누구한테 불리함으로? 병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점유취득시효는 이렇게 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후를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자, 다음 편 넘겨보시고요. 94쪽.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박스의 시효 완성 후, 밑에 거 중요 표시를 봅시다. 중요 표시.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뭐 했다? 처분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 성부. 채무 불이행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채무 불이행은 언제 쓰는 거예요? 네. 절대 반지.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1, 2, 3, 4. 이게 뭐예요? 1번이 뭐고? 불확정 무효. 2번, 3번, 4번이 뭐죠? 그럼 이거 뭐야? 위에 계약이 법률행위 중 계약 중 매매가 뭐가 아니고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한 다음에 퍼펙트 유효할 때 이때 쓰는 요가 뭐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건 지금 둘이 무슨 계약한 거예요? 이건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 쓰면 안 된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치들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치자 사이의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죠.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무슨 단어 쓰면 안 된다? 그 뭐로 써야 될까? 뭐로? 그때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래서 그 위에 있습니다. 위에 박스에 두 번째 거. 박스의 두 번째 점.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성을 제기해서 입증까지 마친 후 소유 명의자가 부동산을 누구한테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자에게 손해입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를 써야 되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지 무슨 불행은 아니다. 그리고 끝에 이 불법행위에 뭐 했으면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질서 법률에서 무효죠.
무슨 가담 나왔어요? 적극 가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 이중매매, 적극 가담, 이중매매. 또 여기 적극 가담 취득시효. 세 번째 적극 가담 명의신탁. 세 군데 있어. 무슨 가담은? 적극 가담은 첫 번째 총칙, 이중매매, 물권, 취득시효. 명의신탁에서 뭐 했어요? 적극 가담. 네, 그래서 지금 완성되기 뭐다? 전후 따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산점은 출발을 언제 해야 돼요? 등기 명의자 변동 있으면 순차 전후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함부로 기산일을 선택하면 전후가 다 뒤바뀌죠. 등기 명의자 변동 없으면 뭐 할 수 있는다? 아무 선택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 전후를 먼저 계산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